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순서 어디로 갈까요?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 곧 입건. 예, 이태원 참사 수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서장이 입건되는군요. 네,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조만간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1시간 동안 뭐 했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상황 보고를 받고 나서 녹사평역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사고 현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차 막힌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빙빙 돌다가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참사가 발생했고 경력 투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대가 한참 뒤에 왔고요. 5분 거리에 202 경비단이 200명이 있었는데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회부 단독 기사로 나왔고 5분 거리에 200명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빈집이거든요. 거기에 200명이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우 말고 그 빈집 경우에 20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시를 못 받았고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전 서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아니면 뭐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같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게요. 이건 이제 정복과장 얘기인데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때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사전에 용산서 정복과에 올라왔는데 그걸 정복과장이 삭제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정복과에 나오는 그런 문서들은 그 서울청이나 정복과장이 볼 수 있게 내부 시스템에 올라가고 나면 3일 뒤면 삭제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뭐 이걸 지웠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뭔가 했는데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애초에 이 문서에 경력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는데 원본에는 근데 그거를 정복과장이 그건 지우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올려라라고 해서 시스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복과장이 그 내용 그 원본도 삭제하라라는 지시,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지시를 했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 뭐 책임론이 나올까봐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태원 파출소 직원을 연결했을 때 이태원 사고 전에 경력 지원 필요하다는 얘기를 용산서에 했다고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셨죠. 근데 용산서에서는 그런 요청 받은 적이 없다 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미스테리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런 보고서가 정복과 안에서도 이제 올라갔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 특수본이 아마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김준일 대표.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컨트롤 타워는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사고 전에 각종 대비하고 안전대책 세우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고 사고 후에 컨트롤 타워는 사실 경찰이거든요. 경찰 중에서도 그 관할서 용산서가 되는 건데 서장의 그날 행적 뭐 금요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속속 드러나는 것들을 보니까 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게 조금 다시 드러난 정황이 있어요. 지금 10시 15분에 참사가 벌어졌고 최초에 이제 알려진 거는 10시 20분에 현장에 이임재 용산서장이 도착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11시 5분, 11시 10분 그 사이에 도착을 현장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시차가 났느냐? 그러니까 그 이태원에 크게 보면은 그 맨 끝 언저리에 10시 20분에 됐다라는 거고 실제 사고가 난 참사 현장에는 11시 5분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이 거리가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차가 막히고 있는데 차에서 50분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면은 걸어가야죠.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동대를 움직이게 권하는 서울청장이나 서울청 경비과장에 있지만은 용산서장이 판단을 해서 바로 이렇게 됐다면은 투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때 교통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은 그 소방차들이 그러니까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이날 소방과 길이 막혀가지고 소방차가 특히 병원에 가는데 1시간 뭐 반씩 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그 행적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9시 30분에 보고를 받고
차를 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10시에 녹사평역. 여러분 녹사평역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700m 떨어진 곳입니다. 녹사평역에 10시 도착. 그리고 거기 이제 앤틱 가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이 걸렸어요. 11시 1분 도착. 앤틱 가구거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 버리고 걸어서 파출소까지 도착한 게 11시 5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CCTV 뒷짐지고 걸어가는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좀 느긋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까지 갔고 파출소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봤다고 하는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30분 동안 보기만 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왜 위로 보고하지도 않고 기동대 출동을 명령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광일 기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명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고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한 게 11시 34분. 예. 첫 전화를 한 게 34분이거든요. 그 30분 동안 뭘 했냐가 이제 수사가 될 거고 말씀하셨던 옥상에 올라갔다라는 지금 아시아경제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대기 발령 중입니다. 또 우선 수사 대상 용산 서장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사가 지금 용산 서장인 이임재 총경 그리고 류미진 총경이라고 서울청 상황관리관 그러니까 네. 서울청장이 뭐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일찍 퇴근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당직 그러니까 간부들 중에서 당직을 한 명이 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황관리관으로 류미진 총경이 당직이었어요. 근데 상황실에 정위치를 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한참 뒤에나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그 한 40여 분 동안 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수사가 될 거고 근데 또 들리는 얘기가 당시에 류미ting 총경 외에도 이제 서울청 상황관리 그 당직을 쓰면 보통은 이제 정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상황관리관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던 관행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전반적인 감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류미진 총경 이야기도 그렇고 또 용산구청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일단 용산구청장에게 압사 사고를 알린 게 구청 직원이 아니라 상인연합회였다 이런 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용산구청이 그날 당일에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근무일지에는 비상 상황이 0건이다 이렇게 뭐 돼 있었고요. 그리고 CCTV를 이제 용산구청에서 네. 용산 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보기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사람들이 밀려다닌다 경찰에 뭐 이런 얘기만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날 그 단속 불법 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2명 더 단속 인원을 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획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했어요.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그렇죠. 뭐 사고는 둘째 치고라도 사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당일에 용산구청장이 휘농길을 시찰을 하고 뭐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단톡방에 뭐 보고를 했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실제 CCTV를 보니까 2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에 그냥 가는 길에 2분 본 거를 그렇게 주장한 거고 뭐 작년 2018년에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에는 그 제천 화재 참사가 벌어졌을 때 박희영 구청장이 부대변인이었거든요. 그때 뭐 안전부재로 국민은 언제까지 눈물 짓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 근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3년 전에 여기에서 안전계획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태원 참사 장소에는 대책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태원 역에 그 압사 경고가 4년 전에 있었지만은 4년 전에? 예, 그것도 삭제가 됐고 그리고 5개년은 안전 계획에 이제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뭐 좀 사전 대비를 좀 못했다 이런 책임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압사 경고가 있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시민평가에서 근데 시민평가에서 압사 중요도가 낮아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그 계획서에서는 빠졌다 그 얘기군요. 예, 경고가 있었음에도. 예, 경고가 있었는데 빠졌다. 자,
그래요. 아, 참, 뭐, 하나하나 짚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광일 기자. 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종료가 됐고, 예.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죠? 네, 휴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일정은 일단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려요. 예. 지난주에도 한번 열었었다가 이제 현안 질의 없이 그냥 정부 보고만 받고 끝냈었는데 오늘은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현안 질의가 있는데 여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얘기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뭐 윤희근 경찰청장, 김강우 서울청장 뭐 다 출석할 예정이고요. 네. 요거 하나 주목해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법사위도 오늘 열리는데 법사위. 예. 민주당이 이제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하는 걸 갖고 셀프 수사다라고 지금 그거 안 된다 특검하자 이렇게 벼르고 있었잖아요. 예. 그 얘기가 오늘 아마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특검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뭐 원래 같았으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하면서 셀프 수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 톤으로 같이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정치권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민주당은 국정조사하자. 경찰 특수본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 이쪽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은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고 국정조사를 할지 어떨 특검을 할지 뭐 이런 건 차후에 결정하자 이쪽인 거죠. 네, 말씀하신 국정조사도 지금 큰 줄기인데요. 민주당이 정의당이랑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법상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장만 결단을 하면 국민의힘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당이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뭐 어떤 정당성 문제나 뭐 증인 출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하려고 민주당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일정이 하나 더 주목이 되는 게 예.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랑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회동이 있거든요. 예. 요 회동도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의장이 그러면은 그냥 갑시다 하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 수는 있어요. 국정조사는. 예.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네, 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요.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의회 난동을 지시했다 이게 국회 청문회도 진행이 되고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여당이 반대하기엔 부담도 있고 대표적으로 검찰 수사 있으면서 감사원 감사도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이게 문제 없다. 민주당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여당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좀 힘든 지금 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지난 주말에 4, 5, 6일 연일 그 참사 애도 미사 그러니까 법회, 교회 예배, 천주교 미사 하루씩 갔죠. 가가지고 이제 애도를 하고 사과 표명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언제 그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책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누가 받을지는 정해질 거고 그거 외에 정치적인 책임은 누구까지 질 것인가. 이 문제도 좀 남았죠. 여권 안에서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어떤 경질 혹은 사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들 다 보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같이 들어갈까가 이제 쟁점이군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총리는 애초에 사실 그 행안부 장관 위의 개선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그 토론회에서 한번 약간 농담성으로 웃음을 보였던 거 그게 본인도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분이죠. 이정미 대표를 좀 연결해서 사실 정의당은 어떤 쪽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행동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과 함께 행동을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상황 판단이. 이번엔 어떤 상황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당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짧게 생환에서 돌아온 광부들의 이야기 전해주세요. 예,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221시간 만으로 9일 만에 돌아왔죠. 예. 구조팀이랑 같이 걸어 나왔는데 어떻게 버텼냐라고 하면 일단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겹쳤고 여기에 20년 이상 경력의 광부 가 생존 매뉴얼을 지켰던 부분, 요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에 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광부 한 분을 생존해서 돌아오신 한 분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울한 소식만 제가 계속 전하다가 특히 지난주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모처럼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2부에 이분들의 감동 스토리 직접 확인하시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